리더신덱스 박주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됐나요, 벌써? 우리 그때 뭐 4월 30일 날 그러고 그 전주 네. 뭐 2주 연속 그때 애써 주셨는데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지금 아까 보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만나시는 거는 아까 뭐 얼핏 봤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까지는 안 갔죠, 시간적으로? 네, 뉴욕이 9시입니다. 네. 뉴욕 오전 9시죠. 뉴욕 오전 9시. 네. 지금 근데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쪽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사실 뭐 골격은 대충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돼 있나요? 뭐 정상회담이라는 게 사실은 만나서 형식적으로 사인하고 뭐 악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회담하고 그것을 합의사항 찾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어느 정도 다 합의를 본 거고 이미 속보가 좀 뜨기 시작하고 있죠. 네. 이제 아까 오후에 속보를 뜬 걸 보면 이제 그 전에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관심은 뭐 백신, 반도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역시 정상끼리의 만남은 안 보죠. 예. 그게 더 그렇죠. 크겠죠. 예. 잘 큰 것은 이제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안보 그리고 중국 문제. 중국 예. 그래요. 네. 거기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 중국과의 어떤 스탠스를 취할 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그게 제일 첫 번째 의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백신 협력 그리고 뭐 기후 변화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바이든 정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좀 전체 맥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에 대한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제일 첫 번째 들고 나온 일성이 기후 변화였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해하는 게 코로나19가 왜 생겼냐? 기후 변화다. 기후 변화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루는 기후 변화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들고 나오면서 기후 변화와 맞물리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탄소 문제입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전기차 배터리까지 연결되고 거기에는 반도체가 완전 필수도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엮여 있는 문제죠. 그런데 기후 변화를 일성으로 들고 온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까지 미국 주도로 글로벌화, 그다음에 제조업의 코스트 다운을 통한 결국에 보내는 화. 이것 때문에 이게 리스크라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 탄소 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거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안정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하다 보니까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어떤 일이 터져도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 들어가 있고 안보 문제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다르냐 저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는 그렇죠.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가 깨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늘 그랬겠죠. 늘 그래왔죠. 예. 그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중국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중국이죠.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들고 나온 여러 가지 중에서 기후 변화와 이런 여러 가지 포장을 하면서 들고 나온 것도 ESG라는 거예요. ESG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광풍을 불고 있는 것 같지만 미국 입장에서 ESG 핵심은 기후입니다. 기후. 환경입니다. 환경. environment죠. environment. 예.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포장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위성도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을 끌어들이기 굉장히 좋죠. 특히 유럽 입장에서는 ESG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더. 이 틀 안에서 자기들 헤게모니를 지켜가고 싶은 거죠. 네. 그 틀을 만들어 놓으면 중국은 굉장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이 어떤 질서를 좀 추구해 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기업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손익계산서를 해야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이 이렇게 막 짓고 있는데 그 향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조금 봐야 되는 맥락을 그렇게 봐야 볼 때 조금 이제 실마리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박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신 뭐 코로나가 왜 나왔느냐 기후 변화의 뭐 결과다 그러한 어떤 그 레토릭이나 그 논리에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는 큰 맥락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큰 맥락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런 맥락에 큰 맥락에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탄소 제로라든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이어가고 그게 학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들 헤게모니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이 외국 정상 만나주기로는 일본의 스가 총리 다음 두 번째라고 되게 생색내는 것 같은데 네. 뭐 짜잘시리 무슨 뭐 취임식 때 아무도 안 왔더만은 정상이라고는 네. 뭐 그거 갖고 생색은 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동성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북 관련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 그거는 떠나고 그거는 뭐 약간 정치적인 문제라 치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전 반도체나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으로 가서 공장 지어야 되는 분위기입니까?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네. 손익계산서를 잘 때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중요하죠. 예.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입장에서는 미국은 괜찮은 투자처는 맞습니다. 일단 안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있죠. 예. 코스트 문제인데. 코스트. 과연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는 게 낫느냐, 미국 짓는 게 낫느냐, 그건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시장 측면과 그러니까 안보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제 거기에 지었을 때 얼만큼 지원을 받을까에 대한 문제가 아마 이번에 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서 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러면 매칭 펀드로 민간에서도 500억에서 1000억 달러를 같이 넣자. 이 입장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제 실례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네. 미국에 지금 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이제 투자 보따리를 풀겠죠. 예. 가장 큰 20조 정도를 170억 달러를 푼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삼성전자가 과연 그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좋은 조건들을 받아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냐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입니다. 메모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미국의 이런 입장들을 다 수긍했을 때 네. 삼성이 중국으로부터 사드처럼 또 악재가 되지 않을 거냐는 것도 고민을 봐야 되는 문제죠. 미국은 이제 반도체라는 것을 전략 자산으로 이미 만들어 버렸고, 네. 전략 자산에서 우리 쪽의 질서에 들어와라라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의 질서로 들어와라.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네. 양쪽을 다 고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를 그냥 저는 기업에게만 너희들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하는 건데 무책임하다고 봐요. 정부에서도 이런 연지를 줘야 되는 거죠. 스턴트를 줘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20조라는 돈 투자를 하는데. 근데 옛날 같은 어떤 뭐 경제 쪽에 이 컨트롤 타워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독일 대사가 좀 부탁을 해서 간 적이 있어요. 네.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예. 독일 쪽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전략 자산화 시키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20조 뭐 이런 투자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예. 야 이거 올 건 아니냐. 이거 한국 정부에서 중간에 뭔가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죠. 제가 볼 때도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가 아니라 자꾸 정부에서 뭐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빈익권을 침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제 무조건 그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보는 것은 맹목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볼 문제다. 만약에 우리 저 삼성전자든 뭐 배터리 회사든 간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뭐 미국에다 판매를 하든 미국 현지에서 다른 데로 수출을 형식으로 판매하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매출 올리고 세금은 어디 냅니까? 미국 내야 되는 거죠. 여기 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 현대자동차도 네. 지금 약 8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장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들의 일거리가 뺏긴다는 거죠. 뭐 예, 뭐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백신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는 조금만 있어 보면 아는 거고. 지금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나? 주한 미국 상의에서 청와대에다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여기 있었죠. 그래요? 어제 오늘 뉴스에 아주 뭐 헤드라인이 걸렸죠. 그래요. 예. 암참, 우리가 소위 암참이라 부르죠. 미국 상공회의소, 아메리칸 뭐 체인버 오브 암참이라 부르는데 거기에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제임스 김입니다. 한국 분이신가요? 예, 한국 분입니다. 이제 그게 이야기한지는 꽤 됐는데. 그 뉴스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뉴스화 시키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를 받아쓰는 형식으로 국내 언론에 썼죠. 그러니까 제목을 좀 재밌게 달았는데 네. 제목이 약간 반은 좀 팩타가 아닌 예를 들어서 미국 재계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요? 예. 만약에 미국 앨런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앨런 사태. 앨런. 예. 뭐 대규모 회계 부정, 종신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앨런의 대표가 필요해서 사면을 해줘야 된다라고 미국 재계에서 요구한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일로 지금 구속되어서 있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도록 휴시해야 되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를 위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부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리스크에 빠져 있다라고 거꾸로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거를 외신발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하고 지금 여기 우리 대표님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니까 이 공매도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문제 3주가 지났는데 아니 지금 뭐 오늘 기사도 났더라고요. 삼성중공업이 공매도량 1위, 그 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펜오션, 하나생명, 뭐 HMM 이런 순서로 쭉 나가던데 아니 뭐 이렇게 공매도 이렇게 좀 시달리는 기업들의 무슨 특징이 잡히나요? 무슨 저도 이제 그게 어떤 공통점이나 어떤 뭐 특징 같은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우선 뭐 제일 많이 했던 게 삼중공업이잖아, 그죠? 삼중공업, 일디스플레이, 펜오션 이런 순인데, 이게 뭐 그 공매도 특정 문제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공매도의 그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매도량이 제일 많았다고 보는 건 어렵다 보고요. 그냥 이것은 그냥 공매도 일어난 기업들을 봤더니 이런 순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특정 그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건 지금 업종 간 공통점도 없고요.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그 기업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공매도가 일어나고 지난 몇 주간, 3주간
통계를 내봤더니 그 기업들 공매도량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매도 뭐 1위부터 이렇게 뭐 순위가 언급되는 이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진 편입니까? 그렇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반반인 않다. 것 같아요. 반반인 것 반반인 것 같아요. 같아요. 공매도 평균가를 봤더니 반반인 것 같고 이 기업들이 뭐 공매도가 생겼다고 해서 뭐 어떤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옛날 우리 라이브 하기 전에 인포맥스 하기 전에 주간 전망대 때는 우리 박 대표님을 진짜 뭐 실적 관련해서 궁금하면 늘 그랬죠. 뵙고 했는데 아니 오늘 기사의 제목이 코로나로 인한 기저 효과를 능가하는 정도의 실적 호조다. 진짜 그렇게 평가하실 만합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기저 효과는 분명한 것 같고. 기저 효과는 있었고. 근데 이걸 사실은 오늘 뉴스에서 많은 언론들이 전년 대비도 해야 되지만 3년 전 대비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전 대비를 해봤더니 3년 전이면 몇 년도? 그러니까 2년 전 대비. 코로나가 있기 전. 코로나 있기 전 2019년 19년 실적. 2019년 실적하고 그렇죠. 19년 18년 실적까지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야 사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매출은 거의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에 131%, 360%가 증가했어요. 자, 이 현상을 이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글쎄, 매출은 그대로는 별론데, 별로 는 것도 없는데. 네. 저는 이 현상이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19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일단 사람 줄인 거? 그렇죠. 코스트를 최소화시켰다는 거죠. 코스트를 최소화시켰다. 그렇죠. 인력까지는 그만큼 줄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케팅비, 판관비. 그렇네. 특히 이제 순이익이 360% 증가했거든요.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했지만 기업들이 굉장히 긴축 경영을 했다. 이래저래 뜯겨나갈 그러니까 회계 처리도 하기 힘들게 뜯겨나갈 그런 부분이 많이 적었네. 낭비되는 구멍이 다 막았다고 봐야 되는 거. 그게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이 현상이 기업들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보는 것이 앞으로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게 또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력이 그 이익 현상들이 분기마다 계속 될 것이라고 보면 기업들은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코스트 절감 차원에서 막아놓은 거라면 그거는 좀 체질 개선이라기보다는 일시 현상으로 보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고 2분기, 3분기 실적을 좀 관전하는 게 이제 기업들이 정말 그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서 장기적인 조금 성장세로 갈 것이냐로 보는 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뭐 이제 2분기, 3분기는 지금 하신 말씀의 연장선으로 그냥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자.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저는 매출인 것 같아요. 매출. 지금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 9% 증가했거든요. 상승사 540개를 보면. 이제 근데 3년 전 대비해 보면 거의 뭐 세츄레이트 하고 있어요. 매출이.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나마 수출도 안 되면은 이 성장률이나 이런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의 그 변동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2분기부터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 3년 갈 수 있는 동기를 얻은 거고. 그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코스트 전략까지 잘 짜서 이익률이 높아진다면 굉장히 이건 뭐 호재인 거죠. 그렇지 않고 2분기, 3분기 갔는데 지금 이제 투자들이 좀 봐야 될 것은
계속 전년 대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착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예, 작년에는 이상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아웃라이어였어요. 예, 그걸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면 이건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보속 3년 전이나 4년 전 대비도 계속 봐면서 아 이게 성장세가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네라고 보면 그건 호조세가 분명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착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혹시 대표님 지난 4월 30일 날 그때 나와주시고 지금 한 3주 지났는데 삼성 지배구조 관련해서 혹시 뭐 업데이트된 뭐 내용이나 뭐 안테나에 잡히는 거 있어요? 아직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 지배구조는 이제 그때 이후에는 뭐 전혀 주식 이동도 없고요. 여전히 이제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역시 그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뭐 삼성생명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전자 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핵심인데 네.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저쪽에 미국 기업들 네.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고 계실 만한 그런 종목들의 실적 추이도 한번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호조세가 맞습니다. 호조세. 예, 그래서 맞습니다. 확실히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고요. 특히 이제 소비재 위주로 네. 예, 살아나는 것. 기존에는 이제 뭐 IT 뭐 이런 가치주 위주로 예. 막 돈이 풀리다 보니까 성장했다면 성장주. 예, 지금은 이제 성장주나 이제 소비재 이쪽으로 소득세가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좀 더 봐야 되는 게 계속 이제 그 뉴스나 통계를 전년 대비로 내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내놓고 있는 통계는 반드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예. 장애는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장애도 그랬고. 예. 그렇게 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약간 착시다. 예. 그 전 일상적인 한 5년치를 이렇게 쭉 이렇게 트렌드 같이 보고 비교하는 게 맞다. 그래야 이게 진짜 오르는 건지 그냥 뭐 단순히 오르는 건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요즘 이렇게 조금 이제 작년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 흐름이 그렇게 팍팍 치고 뭐 단숨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이런 장은 아닌 일종의 답보 상태죠. 그렇죠. 요럴 때 지금 뭐 우리 대표님 한번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 역시 저는 그 이번 그 공매도 현상을 보면서 네. 공매도가 생각보다 여파가 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3주 정도 지켜봤는데 예. 굉장히 클 것 같았는데 크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결국에는 실적이었다. 기업은 실적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게 맞다는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시장에서 뭐 트릭도 있고 뭐 루머도 있고 존재하고 뭐 그런 게 하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바보 같은 답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시장은 실적 위주로 보는 게 맞다. 네. 저는 이번 공매도 3주간의 트래킹을 보면서 가장 큰 교훈은 시장이 주는 시그널은 여러 가지 트릭을 볼 때는 순간적인 걸 보되 실질적으로 그 기업은 결국은 실적으로 봐야 된다. 네. 실적을 보는데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계속 여러 가지 뉴스가 흐르는 것들을 보면 착시를 볼 수 있다. 네. 이런 교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도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은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명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거든요. 답답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니 실적 펀더멘탈 이런 걸 갖다가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든 어떤 책을 통해서 보든 그래서 했는데 나만 관심 있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거는 뭐 3년 4년 적자 기업이 막 2배 3배 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에도 이런 조언에도 좀 허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야 그건 참 어떻게 뭘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
적자 몇 년째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세 더블 간다. 이게 이제 가치주죠. 소위 말해 좋은 말로 가치주인데 가치주라기보다는 더 성장주인가? 성장주로 볼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니까 방법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렇더라도 그 투자하는 분들도 원칙은 고수해야 되겠죠. 원칙은.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우렌 버핏이 그 집에 갈 때 뭘 들고 가느냐. 응?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는 자료가 뭐냐. 워렌 버핏이. 소위 말하는 그 우리나라 공시 들어가면 다트 들어가면 기업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한번 다 프린트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저는 앉아서 그거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글쎄, 그게 또 일이시고. 사보고서 프린트하면 거의 한 160장 실점 나옵니다. 그래요? 네. 거기다 재밌는 정보 되게 많아요. 뭐 사업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뭐 시장 정보까지 다 드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버핏 할배가 직접 그걸 읽으신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막 가치주, 뭐 성장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번 공매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실적이죠. 실적이 없는 기업의 어떤 그건 없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뭐 그런 변수들은 잘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게 투자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뭐 채팅방에도 미래 성장주 매출은 좋은데 최근 50% 하락. 뭐 쿠팡 같은 종목도 언급하시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건 있는 거죠. 시장의 그 유동성이 제일 큰 거죠, 사실은. 유동성. 유동성이 아주 높을 때는 이게 이제 트릭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클 때는 그런 성장주, 가치주 같은 게 막 뜨겠죠. 그 유동성이 아주 클 때는 실적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미국이 이미 아까 시간에도 뭐 얘기 많이 하셨겠지만 유동성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템퍼링을 통해서 연방준비제도은행에서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죠, 대표님? 이미 미국 뭐 많은 그 지금 뉴스 나왔지만 미국이 그 유동성을 줄이려는 전략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연방준비은행에서 뭐 테이퍼링을 시작했다는 그렇죠. 말. 시작했다는 거죠. 시작했다고 시그널을 이미 줬고 시그널은 줬고 시그널 줬다는 이야기는 올해 안에 이미 2, 3분기 안에는 이제 실행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재작년에 서학개미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그런 성장주, 가치주들에 대한 재판단은 필요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유동성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좋은 시그널이죠. 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이 살아날 때는 뭐가 뜨겠냐를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시장이 살아날 때는 당연히 소비자가 뜰 것이고 기존에 있던 그런 거 당연히 뜨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맞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 사보고서를 들어가면 이 기업이 어디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지 매출 비중이 다 나와요. 수출 비중이 얼마큼 줄고 늘었는지 주요 매출처의 비중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사실은 조금만 노력해서 들어가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뭐 박종훈 대표님 말씀하신 테이퍼링 들어갔다라는 그 표현은 그거보다는 이제 테이퍼링을 갖다 처음으로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이제 뭐 이번 의사록도 나왔습니다만 다가오는 회의에서는 어느 시점인가 뭐 빠르면 6월에 FOMC도 가능한 거고 지금 대충 보기에는 이제 한 9월쯤 가면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인데 뭐 조금 또 머리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요새 뭐 앞으로는 풀고 뒤로는 쪼은다고 그렇게 뭐 월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하는 와중에 영래포 시장이라 해가지고 또 뉴욕 연방은행은 또 시중 유동성 거두기 바쁩니다. 연준에서 국채 주면서 막 뭐 하루에 뭐 3천억 달러씩 뭐 이렇게 흡수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면 진짜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지금 저 이 박스장이 언제 끝날 것인가 뭐 이런 말씀도 올리시고 하는데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8월에 잭슨홀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뭐 이런 거 예, 아직 천천히 한번 또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은 몇 시간 있으면 또 뉴스가 나오겠네요. 나오죠. 네. 뭐 투자 입장에서는 뭐 제일 관심 갖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뭐 백신, 반도체 뭐 이런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초두 얘기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떤 큰 흐름으로 그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조금 더 일희일비하는 일이 좀 적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큰 줄기는 결국에는 코로나 같은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위험하네?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특히 중요한 전략 자산, 반도체, 배터리 같은 건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의 물량은 우리가 생산하는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전략이 확실히 깔려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전략은 뭐냐? 미국이 한국에서 너희들의 전략 자산을 안전하게 생산을 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보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겁니다. 네. 네. 예. 미국의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서 너희 나라에서 생산해서 직접 쓰는 것도 안전하지만 한국에서 투자해서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안전한 너희들의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확실히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포지셔닝이죠. 우리나라 국익에도 가장 도움이 되고 저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일반 노동자 국민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하는가가 사실은 저는 이번에 가장 큰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번에 지금 따라간 분들을 보면 다 퍼주고 오겠다는 것처럼 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국제 정세든 경제든 일방적인 퍼주기란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거기서 이제 주문 또 받아야 그렇게 되고. 해주고 기껏 받아오는 게 뭐 백신 소합 받아온다든지 뭐 이런 거 그걸 만족하는 것을 또 프레임을 짜놓고 언론에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예. 네.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도 보면서 가끔 드는 생각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이게 다는 아니다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서로 어르렁거리는데 진짜 어르렁거리고 물어뜯는 건지 쉬운지도 헷갈릴 때도 있고, 예. 조금 시장 상황도 국제 정세도 뭐 할 것 없이 좀 이렇게 좀 투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오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란 게 너도 투명하게 보이고 나도 투명하게 보이면 돈이 안 벌립니다. 그렇죠. 예, 대표님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